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조정세를 보여줬던 리플이 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리플 일주일 새에 7% 하락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인 강세장의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일반적인 조정이다라는 거죠. 최근 주말 사이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국면을 보여줬었는데요. 리플만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지금 현재 일제히 조정을 만들어줬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은 최근 이 75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여기 8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9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IPO 발표는 되지 않았고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줬죠. 다시 한번 1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바로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1000원을 돌파해 줬었는데요. 또다시 이 기사 또한 가짜 뉴스로 판명나면서 다시 가격은 원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호재성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만들어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스텝인 이 라인 단가로 조정을 만들어줬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830원대의 물량을 소화시켜주는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리플의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XRP는 과매도 구간에 있으며 지금 먼저 여기 0.66달러 선까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이 0.61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받쳐주면서 지금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크 디펜더가 보는 이 5가지 웨이브, 이 움직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째, 4번째, 그리고 5번째로 이어지는 이 웨이브가 이제 리플의 가격 폭등을 얼마 남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거래량과 보유량이 오히려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의 가격 반등 전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XRP의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데도 리플의 가격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개인들이 다 던지는 물량만 세력들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던지면 받고 그럼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나요? 횡보세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호재성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가고 있다? 기관과 세력들은 모두 물량만 흡수를 해가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리플은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격 폭등이 나와줄 겁니다. 최근 기사에서 챗 GPT에게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믿을 정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와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챗 GPT는 솔라나 가격 급등의 원동력은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추세, 기관의 관심, 코인베이스의 솔라나 무기한 선물 상장, 그리고 캐시우드와 같은 업계 인사들의 지지와 관련 있다면서 규제 환경과 커뮤니티 정서가 우호적일 경우 솔라나의 가격 추세를 이어가며 잠재적으로는 이 XRP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죠.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XRP의 가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리플은 소송 리스크만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솔라나도 리플을 따라잡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은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더 많은 성장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계속해서 리플은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2년 동안 하락 흐름 이제 강세장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를 보시면요. 2020년대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SEC가 리플에게 제소를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리플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럼 지금 현재 강세장도 지금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된다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리플 2월에는 합의안을 제시하라라고 했었고 4월에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IPO까지 진행되면서 리플 모든 악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고 리플은 가격 폭등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난 사이클에서 강세장을 만들어줬던 부분보다 이번 사이클의 강세장이 누구보다 더 엄청난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리플의 신고가까지 갱신 가능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리플 $100 그 이상도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알 수 있는 글로벌 거시 경제에 따른 암호화폐 흐름과 리플 그동안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합의 결과와 IPO 발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 자료와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더코인 보시면요. 제가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올라와줬고 고점 신호 나와줬기 때문에 아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 나가시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파워레저 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리플 영상 찍어드리면서 단기 수익 종목으로 파워레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더코인 보시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더코인 고점 신호가 나와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더코인처럼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 가지 코인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은 바로 이 파워레저입니다. 파워레저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와주는 코인이 아니죠. 아더코인도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저점일 때마다 거래량을 점차 키워가면서 물량을 장악하고 나면요. 시세 만들어줄 때는 거래대금 띄워주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워레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아더코인과 보시면 이전에 먼저 시세 만들어줬던 부분에서 지금 W 패턴 만들어주고 상승흐름 만들어냈죠. 그리고 파워레저 차트만 보시더라도 V자 반등 만들어주면서 상승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W 반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아닌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리플 영상 찍어드리면서 파워레저 추천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파워레저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와 주면서 지금 어떤 구간에 있어요? 단기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제가 안전한 매수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도 주의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입금량 급등입니다. 입금량이 급등했다라는 건 이 파워레저 매도하기 위한 물량들이 지금 이 업비트 내로 입금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매도 물량들 모두 흡수하고 나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만들어주거나 현재 구간에서 지금 더 조정 만들어주고 반등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냐면요. 지금 이전에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던 640원까지는 그냥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면서 끌어올려줄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의 자금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워 레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급등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시드 확보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리플 더욱더 매집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인데요. 11월 강세장 이어진다. 뉴욕 증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진 수치를 확인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낮아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마이너스 1%를 기록한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가 지표의 하락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2일 수요일이죠. 지금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스탠스 어떤 방향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다시 반등을 만들어줄지 실망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오늘 날짜로는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금리의 급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년물 입찰 이 부분 또한 수요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달러의 약세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2일 수요일 FOMC 회의록에서 파월 의장의 지금 긍정적인 발언이 지금 기대감이 생겨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정확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진행이 돼봐야 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시면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 나와줄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매매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였죠.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이었는데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리플이 작년에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에 따라 올해 7월 13일 날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기간은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문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한 부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즉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리플의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판매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었죠. 기존의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XRP를 판매하고 방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하고 방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증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SEC는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기간 판매에 대한 이 부분이죠. 합의금 관련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일정을 공동으로 법원에 제안하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요. 11월 9일 날짜로 양측은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내년 2월까지는 이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 부분이었고 결국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이런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변호사는 지금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7억 7천만 달러는 리플이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체 규모입니다. 그 규모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XRP의 대다수의 판매는 미국 외에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미국 내에 관할 건이 있는 SEC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됐던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 하원 의원은 이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작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C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소송이 바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지금 현재 리플과는 합의를 마무리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리플과 정식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항소는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SEC는 물러설 곳이 없고 리플과 결국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모든 소송이 해소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 스텝 뭐죠? 바로 IPO죠. 그래서 최근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존스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이상적인 기업 공개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했는데요.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이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 그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리플 IPO 시 XRP는 최고 $35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가 합의를 제시하고 빠른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다라는 거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 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를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요.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